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 저스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스템은 단순한 반도체 장비주가 아닙니다. 핵심은 반도체 공정 안에서 습도와 오염을 제어해 수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당연히 AI, HBM, 첨단 패키징, 미세 공정입니다. 그런데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공장 내부 습도가 어느 정도 높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로 선폭이 10나노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수분이 금속 배선과 반응하고 오염물질이 웨이퍼에 영향을 주면서 수율 저하 문제가 커졌습니다. 더벨 인터뷰에서도 저스템은 미세 공정에서 습도가 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저스템의 습도 제어 장비가 주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저스템의 투자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반도체가 더 미세해질수록 웨이퍼 환경 제어 장비의 중요성이 커진다. 1. 저스템은 어떤 회사인가? 저스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특히 주력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이송용기, 즉 FOUP 내부 습도와 오염을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엠퍼지 계열, JFS, 그리고 차세대 제품인 JDS, JDM, JPB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스템 장비는 웨이퍼가 이동하고 보관되는 과정에서 습기와 오염 물질을 줄여주는 장비입니다. 반도체는 공정 하나하나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웨이퍼 주변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불량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의 장비는 화려한 전공정 장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율 개선 장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 최근 주가가 왜 움직였나? 최근 저스템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HBM 투자 확대 기대감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HBM 증설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습도 오염 제어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었습니다. 둘째, JFS 수주 확대 기대감입니다. 저스템의 JFS는 기존 장비보다 더 고도화된 습도 제어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저스템은 JFS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약 1,700 시스템을 공급했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실적 레버리지 기대감입니다. 장비주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2026년에 매출이 늘면 이익이 더 크게 늘 수 있다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 시장 경보도 나왔습니다. 저스템은 2026년 4월 23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지정 사유에는 최근 1년간 초과주가 상승률 200% 이상,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일부 계좌 매수 관여율 요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좋은 재료라도 단기 급등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핵심 제품 JFS와 JDS. 저스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JFS입니다. JFS는 저스템의 2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입니다. 웨이퍼 이송용기 내부 습도를 낮추고 오염을 줄여 공정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JDS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스템은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JDS를 공개했습니다. JDS는 JFS와 JDM의 장점을 결합한 온습도 동시 제어 솔루션으로 FOUP 내부 습도를 1% 이내로 EFEM 내부 습도를 51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온도까지 제어하는 기술로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신제품을 공개했다가 아닙니다. 저스템이 기존 제품에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 통합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제품 라인업이 넓어질수록 고객사 내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사가 장비 성능을 검증했다면 다음 세대 장비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 고객사와 수주 포인트. 저스템의 강점은 글로벌 대형 반도체 고객사와의 관계입니다. 더벨 인터뷰에 따르면 저스템의 1세대 장비는 약 3만 4만 대가 납품됐고, 2세대 제품은 약 3천 대가 납품됐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에 약 2,000대가 공급됐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이 시작돼 약 400대 가까운 시스템이 공급된 상태라고 설명됐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존 1세대 장비가 대규모로 깔려 있다면 향후 2세대 JFS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교체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저스템의 성장 시나리오는 단순 신규 팹 수주만이 아닙니다. 첫째,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 둘째, 기존 장비 교체 수요. 셋째, HBM 및 미세 공정 확대. 넷째, 차세대 JDS JPB 라인업 확장.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수 있습니다. 5. 디스플레이 쪽 확장도 중요하다. 저스템은 반도체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도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저스템은 LG전자와 OLED 제조라인 공정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7월까지이며 수주 금액은 74억 원입니다. 이 계약은 저스템이 LG전자로부터 수주한 단일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매출처 다변화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의존하면 고객사 투자 사이클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큽니다. 그런데 OLED 장비 쪽으로도 확장되면 매출 기반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확장성입니다. 습도 제어, 정전기 제어, 공정 안정화 기술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반도체 쪽 성장성이 더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수준은 저스템이 반도체 장비 하나만 보는 회사는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6. 실적 관전 포인트. 저스템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장비주는 뉴스가 먼저 움직이고 실적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대감과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스템의 실적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가. 둘째, JFS 수주가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는가. 셋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가. 넷째, 차세대 JDS가 고객사 평가를 통과하는가. 다섯째, HBM 투자 사이클이 지연되지 않는가. 특히 장비주는 매출이 늘어도 원가율, 인건비, 연구개발비, 납기 지연이 있으면 이익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주가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7. 저스템의 강점. 저스템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미세공정 수혜주입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습도와 오염 제어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글로벌 고객사 레퍼런스입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 납품 이력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작은 장비주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 세대 교체 가능성입니다. 1세대 장비가 이미 대규모로 공급된 상황에서 2세대 JFS, 차세대 JDS로 이어지는 구조는 교체 수요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스플레이 확장성입니다. LG전자 OLED 장비 공급 계약은 반도체 외 매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실적 레버리지 가능성입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면 고정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8. 하지만 리스크도 크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저스템은 기대감이 큰 종목이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단기 급등 리스크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닙니다. 신용매수 제한, 위탁증거금 100% 등 거래 제한이 생기고 추가 급등 시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고객사 투자 일정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고객사의 CAPX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HBM 투자가 좋다고 해도 고객사가 투자 속도를 조절하면 장비 납품도 밀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제품 검증 리스크입니다. JDS 같은 차세대 제품은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고객사 양산 라인 채택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개, 제한, 평가, 퀄 통과, 양산 적용은 모두 다른 단계입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 나중에 실적이 따라와도 시장은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소형 장비주의 변동성입니다. 수급이 얇고 특정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급등 후 급락도 빠를 수 있습니다. 9. 차트 관점에서 볼 부분. 차트는 숫자보다 심리가 먼저 보이는 곳입니다. 저스템은 최근 단기 급등으로 시장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지만 투자 경고 지정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트에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급등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버티는가. 둘째, 5일선, 11선 이탈 이후 반등이 나오는가. 셋째, 투자 경고 해제 전후로 수급이 유지되는가. 단기 관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확인이 중요합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실적 발표와 수주 공시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 저스템을 보는 핵심 결론.
저스템은 단순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기술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HBM, 습도 제어, 수율 개선, 글로벌 고객사, 차세대 JDS. 이 키워드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저스템의 핵심은 좋은 회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느냐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딱 5가지입니다. JFS 추가 수주, JDS 고객사 평가 결과, 2026년 분기별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개선, 투자 경고 해제 이후 수급 안정. 이 5가지가 확인되면 저스템은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반도체 수율 개선 장비 재평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주 뉴스는 있는데 실적이 안 따라오거나 주가만 먼저 과열되고 고객사 투자 일정이 밀리면 단기 급등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정리하겠습니다. 저스템은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중요해지는 습도 제어 오염 제어 장비 기업입니다. HBM 투자 확대, JFS 수주, JDS 신제품, OLED 장비 수주까지 재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만큼 지금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실적, 수주, 수급, 차트 안정화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일수록 비싸게 쫓아가는 것보다 숫자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